예, 오늘은 361페이지입니다. 예, 전번에 하던 것에 이어가지고요. 16번 존재라고 하는 건 법입니다. 법. 존재가 그 자성에 머물러 있다면 유가 무로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존재라고 하는 그 법이 자기 자성에 있으면은 있던 것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은 영원히 있고 또 없는 것은 또 영원히 없는 것이 이 자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있음이 무라고 하는 없음으로 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열반에서는 이 말은 뭐냐, 그렇듯이 위와 같이 열반에서는 상속이 소멸하니 단멸에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번뇌가 소멸해 버렸으니까 이것이 상속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그 열반도 단멸에 떨어지겠구나. 왜냐면은 자성에 머물러 있다면 유가 무로 될 수 없는데, 만약에 유가 무로 된다고 하면은 그렇듯이 열반도 단멸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이 뜻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반에서는 상속이 소멸하니까 단멸에 떨어지는 꼴이 되겠구나. 이 말을 갖다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존재가 그 자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일 수가 없다. 만약에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렇듯이 열반에서도 그러면 상속이 소멸하니까 열반도 단멸에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17번, 그 본성상, 자성상 실제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듯이 또 열반에 들 때에는 생존의 연속이 멈춤으로 위와 같이 본다고 하면 그것도 단멸에 떨어진다. 열반도 단멸에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듯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될 수가 없다 하는 이것입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존재가 있음 속에 진연코 존재한다면 그때는 없음이 없다. 있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항아리가 진정코 항아리의 모습에 존재한다면 그때는 소실되어 괴멸하는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항아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는 그 항아리가 삭아서 없어지는 모습은 거기 존재할 수가 없죠. 항아리의 모습이 있을 때는. 또 항아리가 존재할 때도 손실되어 괴멸하는 모습이 있을 수 없지만 반대로 항아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소실되어 괴멸하는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만약에 항아리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없는데 무슨 소실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왜 그런가? 만일 항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깨질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멸은 포착되지 않는다. 소멸을 떠나 있으므로 발생도 없다. 왜 그런가? 발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발생과 소멸은 서로의 상대성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며 상주론 등의 잘못이 있게 된다. 상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상주한다 하는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존재에 있음과 없음이 이룰 수가 없다. 또 그대는 앞에서 원인과 결과의 생멸이 생멸하면서 상속함으로 비록 모든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단견이나 상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이는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그대는 원인과 결과가 상속함으로 생존의 세 가지 상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속을 소멸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본다. 우리가 소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깨버린 것을 열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듯이 만약에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단면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 이 내용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열반에 들 때는 응당 단멸에 빠져야 하리라. 왜냐하면 삼류의 상속을 소멸했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 밑에 17번 만일 최초의 생존이 소멸한다면 나중에 생존은 존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최초의 그 생존했던 것이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는데 나중에 또 생존이 일어났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시면 완전히 없어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다시 탄생이 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생존은 존재하지 못한다. 만일 못한다. 처음의 생존이 만일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멸하지 않으면 처음의 생존이 영원하게 가는 것이에요. 영원하게 간다고 해도 역시 나중에 생존은 존재해야 된다. 영원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해버린 것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영원하다고 하면은 영원하니까 다시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게 보이죠. 항상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내용입니다. 밑에는 18번 최후의 것이 소멸한다면 최초의 생존이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최후의 그 생명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최초의 생존이 있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최후의 생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생존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최초의 생존이 태어났으니까 최후의 생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최후의 생존이 없다라고 하면은 최초의 생존이 없다 이 말이에요. 타당하지 않다. 또 최후의 것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영원한 거죠. 영원하다고 해도 최초의 생존이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발생과 소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발생이 한다든지 소멸한다든지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최초의 생존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발생과 소멸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내용입니다.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처음의 생존이라는 것은 금세의 생존을 말하고 나중의 생존이라는 것은 내세의 생존을 말한다. 만일 처음의 생존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존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무인론이 되어 옳지 못하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멸해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무인론이 된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 생존이 소멸하고 나중에 생존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반대로 만일 처음에 생존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도 역시 나중에 생존은 존재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만일 처음에 생존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다음에 생존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한순간에 두 가지 생존이 동시에 있게 되는 꼴이 된다. 소멸과 생존이 동시에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이 말이죠. 옳게 되니 이는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처음에 생존이 소멸하지 않아도 나중에 생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밑에 있는 문. 그렇게 나중에 생존은 처음에 생존이 소멸하고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소멸하지 않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소멸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소멸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생존이 일어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 억지로 이제 이런 것도 또 이제 하나 또 내놓습니다. 답이라. 18번. 만일 처음에 생존이 소멸하는 순간에 나중에 생존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순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시다 이 말이에요. 소멸과 생존이 동시에 한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라면은 소멸하는 순간이 하나의 생존이 되고 또 발생하는 순간이 다른 하나의 생존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소멸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일이 되고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일이에요. 소멸과 생존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멸과 생존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한다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소멸하고 생존이 동시에 있을 수 있나요? 넘어갑니다. 만일 현생에 최후의 것이 소멸하고 있는 중인 때에 내생의 최초의 것이 발생한다면 전자는 소멸하는 중인 것이고 후자는 발생하는 중인 것이 되리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설명이 만일 처음에 생존이 소멸할 때에 나중에 생존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두 가지 생존이 한순간에 함께하는 꼴이 된다. 하나는 소멸하는 순간의 생존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하는 순간의 생존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어떻게 그 생존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생멸하면서 이렇게 생존이 된다. 이러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멸하면서 이렇게 생존이 되면은 이것은 상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론의 원래 뜻은 생멸하면서 상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허상이다. 이것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고는 생멸하면서 상주한다고 하면은 이거 상주하는 것 아니냐? 우리 눈에도 분명히 우리 몸뚱이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몸은 계속 안에 있는 세포라든지 이런 것은 생멸을 합니다. 생멸하는데 바깥은 마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살 때부터 100살 살 때까지 그대로 같은 몸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부는 보면은 어릴 때의 모습은 어른이 되어하고는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져하고 딴 것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하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몸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하는 순간과 발생하는 순간이 함께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겠지만, 지금 분명히 처음에 생존이 소멸할 때에 나중에 생존이 발생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멸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이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답이라 19번. 만일 발생과 소멸이 동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오음에서 죽어 같은 이 오음에서 발생하는 꼴이 된다. 이 오음이라고 하는 이 철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같은 몸에서 죽어가지고 동시에 같은 몸에서 태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서, 만일 지금 소멸하는 중인 것과 지금 발생하는 중인 것이 함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죽은 바로 그 오음에서 발생하지 않겠는가. 죽은 그 오음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이상한 꼴이 벌어진다. 그래서 부당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만일 발생하는 순간과 소멸하는 순간이 한순간이기에, 이 동시이기에 두 개의 생존은 없으며 처음에 생존이 소멸할